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의료 문제로부터 여러분들 서울 다니시면서 병원 누가 아플 때 얼마나 많은 경비 내세요. 버스비 내야지, 가서 주무셔야지. 지금 실질 우리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년 동안 조용하게 준비를 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매듭을 졌으면 합니다. 우리 양종호 시장님, 가세로군 선생님께 임정환 회장님 다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장단 회장님들 다 이렇게 해주셔서 힘 모아주셔가지고 꼭 이번에 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힘들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큰 가닥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많은 의견 주실 테니까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진행은 유승현 전 성남의료 원장님께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 성남의료 원장 유승현입니다. 제가 원장 소개를 못 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말 훌륭한 자리에 저를 차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익동 위원님과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10월 이후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 공공병원에 지금 몸담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 지방의료원에 저기 있으면서 설산의료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원들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출발점들이 보건복지부에 정리가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설산의료원을 모범적인 병원으로 정말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서 너무나 감명 깊은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장입니다. 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한된 시간 안에 토론을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식사를 해주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 세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충남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충남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국립서울대학교병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앙병원으로서 권영진 단장님께서 지금 번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거점병원 간의 협력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실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래 한 15분씩 발표를 하기로 했었지만 가능한 한 10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서 우리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이신 김성철 상관님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 중에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기능과 초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성철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0월 1일 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이 보건의료 공급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먼저 자료를 보시면 먼저 14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한국은 단기간 내에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정착한 그런 성과와 OECD 대비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과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우수한 그런 양호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이 5%, 그다음 병상은 10%에 불과한 등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 도시와 농어촌 간에는 지속적인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책 흐름과 수립 전반은 자료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현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가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수 중증의료라 함은 이제 응급, 외상, 심뇌혈관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이 중요한 그런 의료 분야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명당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가 서울은 28.3명, 경남은 45.3명으로 굉장히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남도 역시 지방도와 비슷하게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대 중증 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는 평균 도착 시간이 240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골든타임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적정 이송세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1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역 의료 체계가 약화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규모의 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이 거의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1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그 국민보건의료 실태준에 따르면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상황률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별로는 서울은 44.6명, 충북 58.5명으로 시도 간의 최대 30% 이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봤을 때는 서울 강남구와 영양군이 약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평균 수준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조사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수준이나 의료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군 전체 시군 69%는 전국 평균 치료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수도권, 그 다음에 대도시에 비해서는 중부도시와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뵙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분포를 시군구별 지도와 시도별 지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숫자가 표기된 곳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과 분당을 표기되어 있고 가장 높은 지역인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3개의 시군구를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금 시도별 격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부족은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들은 사명감과 지속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성 의대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공중보건 의사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시도별 격차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지방에서 특히 공공병원과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그런 문제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넘어가지 않는데 20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의료 발전 과제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번 종합팀 핵심적인 과제는 이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수준과 관련된 지표들을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이번 과제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종합회계의 그 과제는 크게 4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두 번째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전국민 보상, 세 번째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영양제고, 네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이 된 것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과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 지역의 의료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지역적 탈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으로 관련된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번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과 적시자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병원의 크게 역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지금 번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지역으로 영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행정체계를 고려해서 시도를 중심으로 번역을 분류하고 각 번역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번역 책임으로 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없는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책임 의료기관은 번역 내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건 역할을 수행하고 또 번역 내에 있는 필수 중증의료에 대한 제공, 그 다음에 필수의료와 관련된 기획과 연구, 조정, 그 다음에 각 지방의료원들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런 지역의료 전체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입니다. 번역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을 인구수와 거리, 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 개의 지역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이 70여 개의 지역은 시군구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시도보다는 낮은 한 3개, 5개 정도의 시군구를 중첩한 그런 중진료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국 이렇게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중진료권마다 있는 종합병원,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이 병상이나 의료 인력 같이 그런 기능 일부 부족한 곳들은 저희가 기능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공공병원 자체가 없거나 영향 있는 민간병원 없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지방의료원들을 신축을 해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들은 2차 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필수와 관련된 수술과 입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태어난 환자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태어난 환자를 연계하고 보건소 등과 혹은 작은 병의원 등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나 혹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료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내에 이런 기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번역 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나 소규모 병원들의 사이에서 전달체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의 번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운데 이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번역 책임의료기관이 구성이 되게 되고 한 개의 시도에 3개, 4개 혹은 5개 정도의 시군구를 묶었을 때 이렇게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육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통해서 지역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포함한 책임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 의료기관 내에 가치인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공공의료 협력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원들과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19년도에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전반 30억을 신규 편성해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병원이 이러한 지방의료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의 의료 영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지표와 평가위원회 등 구성을 함께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산 의료원과 같이 지방 의료원과 관련된 시설과 인력 지원입니다. 현재 이제 서산 의료원과 같은 지방 의료원들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거나 혹은 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의료원이나 적시자병원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과 의료 인력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해당 의료원들이 앞으로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대 기능보강 사업이 총 83% 증액했습니다. 정반 기준으로 봤을 18년도에는 530억 원에 불과하던 기능보강 예산을 2019년도에는 977억으로 총 83% 증액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 그래도 심사만 통과한다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인들의 굉장히 큰 그 인프라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그 의료 취약지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아무리 그 이러한 행정적인 예산적인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들과 같은 그 취약지에는 의료 이용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 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과 같은 취약 지역에 그 지역 가산을 도입을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 수가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번역과 지역 구축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번역 체계로 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표준진료 지침은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 의료 진료 지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지침을 준수할 경우에 양질의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들과 같은 곳에 이제 보급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필수로 관련된 환자의 간의 의료성이나 진료정보 교류 등을 강화해서 각 지역 주민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 파견과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의료원들이 각 국립대병원 등과 이제 협약을 맺으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지방의료원을 오셔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로서는 그 지방의료원에 좀 맡겨져서 이제 자율적으로 그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인데, 이것을 국립대병원에 좀 책임지고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좀 양질의 의사 인력이 가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 파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퇴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이제 퇴원한 환자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그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받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퇴원했던 환자가 재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번역 책임을 위한 지역 책임을 퇴원한 환자들이 그 퇴원할 때 그 환자 질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지방의료를 비롯한 각종 이제 병의료들을 연계하고 그쪽에서 퇴원하지 않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번역과 지역 구성원 협력 체계는 중앙과 수도, 그다음에 중진료권에 있는 지역 책임을 기관, 그다음에 시군과 의면동에 있는 보건소와 중소병원 등과 함께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복지부와 이제 국립중앙회를 위탁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서 이런 예산과 사업 지침을 관리하게 되고요. 시도에는 이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번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다음에 중진료권에는 지방의료를 비롯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다음에 시군과 의면동에서는 보건소와 분소병원, 그다음에 개별 의원 등이 이런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수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시적인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선을 다 빨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마지막에 했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지금 저희를 크게 보면은 필수 의료를 좀 책임지겠다. 두 번째로는 지역 간, 계층 간, 분야 간, 특히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는 어쨌든 기능 보강을 통한 하드웨어를 보충해 주는 것 플러스 인력이나 다른 시스템의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해서 수준 있는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광희 충남도 보건정책과장님께서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도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3개의 아래 한문대 PPT를 별도로 했는데, PPT를 하면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이 숫자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일반 현황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황에 보시면 본부가 1907년도에 설립을 했고 천안함 천안이 1962년, 흥성이 1936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은 지금 현황이 1,315명인데 지금 110명 정도 정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거의 간호사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이 서산의료원 일반 현황입니다. 서산의료원은 1962년에 충청남도 구리 서산병원으로 설립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으로 전환이 됐고 2008년에 충청남도 도립 노인 전문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복합병동이 공사 중에 있는데 2019년 8월에 완공 예정이 됩니다. 이때 완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297병상이 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의 진료권은 서산시하고 태안군 중심입니다. 서산의료원의 이번 환자를 보면 서산시가 70.2%, 태안군이 65.1%입니다. 그래서 진료권이 서산시를 중심으로 보완적으로 태안군이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본 자료 중에 지역 인구 특성을 보면 서산시 태안군 인구 증가 추세에 있고 노령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16.8%이지만 태안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의 단계적 고령화와 태안군의 높은 노령 인구 비율로 보면 노인 대상 의료 수요가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지금 보시면 38쪽입니다. 2부 37개 진료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287명이 있는데 이 서산의료원도 정원이 부족한 것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설 장비를 보시면 본관에 1개동이 있고 허가병상이 242병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전문병원 54병상이 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응급 환자가 18,222명이 왔습니다. 2017년에 왔는데 그중에 전원이 1,96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닥터 헬기가 지금 현재까지 798건 중에 서산 지역이 376건이 이송이 됐는데 그 중에 서산의료원에서 336건이 지금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의 전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입원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담당해줄 담당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계나 외과계 담당 의사가 더 필요하고 또 응급실에서 이렇게 의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진료과의 협의 진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치료 제공률을 보면 종별 평균에서 78.5%인데 서산의료원의 경우 최종 치료율은 아픈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완료하는 상태인데 서산의료원은 28.5%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료원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료원의 관념하고 지원 원칙은 서류로 다름드리고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서 127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주의료원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62병상으로 신건물로 갔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공주의료원의 지금 공공사업 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사업용 버스를 지원하는 것가 되겠고요. 서산 노인 전문병원에 올해 6월까지 소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천안의료원 격리병동 전용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천안의료원이 복합병동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후면에 격리병동을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지방의료원 LED 조명 교체 추진은 지역병원 시설세 특별 회계
3개를 LED 조명으로 5년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아래 쪽에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동 원금 상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지방소사의료원으로 전환한 이후에 83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 등 의료 개선을 위해서 돈을 융자한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97억 중에 53.8억은 지원을 했고 지금 유동성 압박이 있는 천원과 공주는 비지원을 했습니다. 45쪽의 유동성 악화 이론 융자금 이자 지원은 그 시설 장비 현대화재용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 의료원이 계속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경영안전 평가 지원은 그 의료원이 그 환경 변화와 함께 공익적 기능을 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 개선 그 성과 평가를 4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8년의 의료 예결 인건비 지원은 아까 북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부족한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 부는 올해 9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서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 공주에서 석추 업체 인공관절 수술하고 있고 서산에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의료원에서 전립선 및 심혈관 질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의 두 번째 의료 공공보건 사업하고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은 자료를 게시하겠습니다. 48쪽이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은 도내에 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역으로 산부인과 차량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의료원에 차량 한 대가 있어서 이동 차량을 활용해서 진료를 하는데 주로 태양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저희 도내에 잠수어업인이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 고압산소 치료기 2대를 설치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그 의료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공동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병인 1인당 환자 3에서 7명까지 공동 간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의 2010년 현안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방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의료원별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300병상 이상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장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료원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확보 방안인데 지금 저희 도에 그 간호사 필요 인력이 1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완화의료 병동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격리병실 이런 부서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모든 간호대학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장학간호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90명에 대한 장학금을 예산을 지금 계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전부 순환 근무를 하고 지방의료원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공의료 그 사업 지원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만들려고 하냐면 4개 의료원이 행정적인 부분, 평가, 통계 이런 부분을 하는 업무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한번 추진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원이 힘든 일,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또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운영을 할 생각이고 서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12월 1일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 서산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협력해서 공공의료 사업을 확실히 하고 나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그 모든 부분에서 서산의료원이 응급실이나 진료 부분 이런 부분이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서 서태안 지역의 주민들이 그 좋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그 서산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더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한 지금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대를 위한 기능 보강을 242년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아마도 의료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네 군데 지금 충남도 의료원들을 지원해주는 수련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규모를 볼 때 일단 지역 거점 병원의 필수적인 병상수는 최소 300병상, 그리고 2차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신혈관에 대한 조영 장치가 없고, 또 하나 그렇게 심각한 것이 의사 정원이 전문의가 26명이면 예를 들면 성남시는 500병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문의 130명, 간호사 780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따지면은 제가 보는 아무리 못해도 이보다 2배 정도는 돼야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지를 해주셔서 규모를 좀 키우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발표 중에 이제 마지막에 사실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립서울대병원이 이건 서산의료원의 인력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인가, 우리 공공보건료 사업 관련 부분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로소 그간 한 2년 정도의 논의에 구체화되는 자리, 또 서로 이 정도의 컨센서스를 합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일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드리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가 협력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사실 법률상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전역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지만, 전 국민 누구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시 환자만 본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100년간 의료계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앞으로 향후 10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와중에 이제 우리 공공의료 체계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고, 서산의료원에서는 특히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서부 발전이 별도의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쭉 해오다가 서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도와주고 잘 협력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해오면서 했던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생각하는 것부터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한 역할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그리고 그것의 구체화 방안으로서의 협력 방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료원의 공립대 병원이든 사립대 병원이든 상급 종합병원이 의사 한 명을 보내면 1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 10년 이쯤에 연구가 됐는데 구체화된 거는 2010년대 초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도 15년, 16년, 17년, 18년에 의사를 3명, 4명, 6명 이렇게 쭉 보내왔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전국의 의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번역에서 국립대병원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고, 각 번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홍성의료원도 그래서 보내고는 있는데 충남대병원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대에서 극과 의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서울대병원이 홍성의료원에 이제 의사를 보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럼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의사들을 1년 단위로 복지부가 선발하고 있고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국립대학교 병원들조차도 이걸 교수 TO를 받아서 보내고 있긴 한데 그 가시는 교수님한테는 참 몹쓸 짓을 하는 거죠. 1년만 좀 가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간 교수님들이 6개월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더 좋은 자리가 나면 거기 근무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시는 이렇게 사업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임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지방의료원에 계시는 교수님, 원장, 과장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쭉 시켜봤는데 오시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각 지방의료원에 과장님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에 외과가 한 명인데 그 외과 과장님 한 분을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 외과는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고 싶은 의사들도 교육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이 누구 선생님 좀 갔다 오세요 이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교육을 똑같이 하게 되고 교육 파견을 좀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개업 준비하러 서울대병원에 와서 교육받고 나가서 지방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개업을 하는 이런 자꾸 이제 양상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83% 정도가 이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의료원에 여쭤봤더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한 명만 가르치면 뭐하냐. 수술할 때 잡아줄 간호사가 없는데 이런 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의료원별로 맞춤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방의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병원의 역할을 그러면 맞춤형 지속적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보건사 연구원에서 한 연구에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 이게 이제 충남으로 따지면 천안의료원 같은 데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천안 시내에 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문제. 다행히 서산의료원은 서산 시내에 있지만 지방의료원들이 지방정부 거다 보니까 땅이 외곽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신증축을 하면서 도시 외곽으로 지방의료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 간호사 부족하다 이제 고역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그래서 진료 역량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경영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고 원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경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어떤 진료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조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시설과 장비는 기능보강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인력도 의사 인건비를 얼마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의사 인력이나 나머지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방의료원이 경영적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과는 과를 없애버리거나 과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여러 질환을 가진 분이 많은데 내가 고혈압, 당뇨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눈도 봐야 되는데 안과 의사는 없고 그러면 협업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다 보면은 진료가 위축되고 또 진료가 위축되니까 자꾸 딴 데 보내니까 그 병원에 환자가 안 가니까 환자가 줄고 그러면 수입이 더 줄고 그럼 적자는 더 늘고 지금 이런 구조로 지방의료원이 계속 가고 있어서 저기 1번 아니면 2번을 어딘가에서는 커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적자를 보존해주고 좋은 인력을 보내줘서 저 두 군데가 어딘가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역할을 하려면은 어느 의료원하고 일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원칙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국립대병원 진료권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충청남도에 충남대병원이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충청남도 가가지고 충남대병원하고 이렇게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대병원이 너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위쪽에 있는 환자들은 아래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병원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뭐 서산의료원에서 같이 협업하시는 거는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재정